그들의 생각, 중요시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의 고민을 빨리 캐치해라. 이 진단 부분을 되게 중시합니다. 이건 인사복이기도 하고 HRD도 당연한 거예요. HRD 쪽에 본다면 이미 교육 대상자의 특성은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다 알아요. 따라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품위받기 전에 그들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안 한다는 거예요. 끝나고도 안 해요. 교육 독립 시스템이 하는 거 교육생 만족도밖에 안 해요. 그럼 한 달 뒤, 3개월 뒤에 안 해요. 그럼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윗분들이 생각을. 근데 우리는 EX 관점에서 도움되는 거 한다. 그러면 교육하기 전에 어떤 인식 갖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교육이 끝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고 한 달이나 3개월 뒤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아직 입증을 해야 우리가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거고 그게 직원 경험에 이만큼 개선을 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특히 신입사원. 신입사원 우리가 전적인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을 하든 공통역량 교육을 하든 뉴스 교육을 하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실격적 교육도 매우 중요하죠. 인문교육 못지않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뻐 보일 거예요. 올해 이제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인문교육, 실격적 교육. 그런 관점에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어떤 경험을, 학습 경험을 시켜서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내가 만들어낼 것인지 정하고 만들어졌는지 또 확인도 해보시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러니인데요. 한 회사의 HRD 역량은요, 여러분의 역량이에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은 나와요. 노력이 헛되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멈추면 여러분의 HRD 퍼포먼스는 멈춰요. 3년을 좀 버텨보세요, 3년을. 운동선수도 3년을 FA 자기 얻잖아요. 뭔지 모르면서 하긴 했는데 성과가 나타나 3년차 돼야 비로소 성과가 나타나요. 목표 달성은 타치하고. 그래서 이 업무는 밉지만 3년간은 한번 연애해보세요. 그러면 큰 변화 생길 겁니다. 지랄만 하면 또 CEO가 바뀌네? 그러니까 또 새롭게 또 다른 3년을 또 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 될 때까지만 하세요. 과장 이후에는 HRM으로 가세요. 요거는 이제 20대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직원들의 케이스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는 홈페이지에. 그래서 온보딩 관점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더라. 여기 QR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배워보시고요. 제가 고른 관점은 온보딩 프로그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웰컴 키트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웰컴 키트. 과거도 주긴 줬어요. 추리닝에서 그렇지. 모자, 추리닝, 가방. 별로 필요 없어요. 요즘은 다양하게 주더라고요. 근데 교재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재. 하얀 건 종이와 검은 건 글 이게 아니라 뭔가 색인도 되어 있고 글도 조금 편하게 풀고 또 어떤 데는 아예 페이퍼도 없어. 그냥 노션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클라우드에. IT 기업은 되게 클라우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색다른 것도 아니고 보면은 거의 업무 규정이에요. 이거는 권해지만은요, 회사 입장에서 성과 관리가 인사의 목이냐, 전략부서의 목이냐, 이렇게 고민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플란에 따르면은,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가 지향하는 비전, 중량의 경영 전략, 강인연도 목표, 거기에 따른 나의 개인 목표를 알고 달성하도록 귀하게 만드는 행위는 HRD예요. 그리고 제가 2000년부터 HRD 업무하면서 제 직무를 했었거든요. 외국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한국에 있을 때도 그거를 알게 만들고 하게 독려하는 거는 제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성과 관리에도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과 관리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왜냐면 성과 관리 부분은 공정한 평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돼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 회사는 평가가 공정하지 않아. 이 인식을 갖게 되거든.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퇴직 전 부분도,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관심 갖게 되더라. 자,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EX, 직원 경험이라는 거 한마디로 행복감, 긍정성을 주는 거다. 포인트는
고성과자가 나가는 건 맞다. 회사 포인트예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는 관심사가 이거예요. 왜 고성과자가 나가? 어렵사리 키웠는데. 고성과자 자연스럽게 나가는 건 웰컴이죠. 그렇잖아요. 무인스타자 걸러내야죠. 인사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리더들이. 알아서 나가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근데 뛰어난 사람이 나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돌질 것 같네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리더들의 고민거리가 이거예요. 저성까지는 안 나가. 버텨.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인원은 가뜩이나 없고 인원수는 적은데 공급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양한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직원 경험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포인트는 교육경험으로 오시면 돼. 근데 교육경험은 여러분이 다 경험해 봤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육이 여러분 느꼈던 불만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경험하지 않게끔 하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HR 담당자로 임명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당신만큼 회사에 대한 기여를 하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당신들보다 뛰어나게도 지향하지만 최소 같은 마지막 돈으로는 당신들만큼은 하게 만들어서 이거예요. 수능 1등급, 수능 1등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만큼은 만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경험을 만들 수 있는가는 여러분 기준에 판단하시면 충분히 나와요. 이해갑니까? 말단들이 법 회사법 기술사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회사에 성장하면서 교육 경험을 쓸 때 아쉬웠던 거, 부족한 부분들, 이걸 채우는 걸 해주면 돼요. 굳이 저 회사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HRD라는 말 자체가, HRD라는 용어 자체는요, 내가 속한 조직에 한정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조직의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성원과 리더의 역량 향상이에요. 퍼포먼스 향상에 초점 둔 거예요. 따라서 타 기업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룹 내에서도 계열사 간에는 관심 안 가져요. 내 회사만 신경 쓰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에 초점을 두고서 여러분이 경험 기준으로 상향되게끔 경험시키면 된다. 일단. 그러면 어려울 게 좀 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 경험이 없어. 우리 회사에.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좀 생각 좀 가지시라.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어려울 거 없다고 봐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만약 그룹이라면 계열사는, 만약에 단일기업이라면 다른 업계는, 공업계에 다른 회사는 이렇게 이제 넓혀가는 거죠. 매일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겠어요. 오늘 오신 김에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온보딩 관점에서 인문교육, 현장체험, 밸류체인 교육, OJT, IDP, 1년차 마무리, 또는 주요 이정표, 지금은 승격자 교육이라고 표현하기 애매모호한데, 그 연차가 있을 거예요. 그 연차 시점에 필요한 교육들, 임금 피크 때의 교육, 그 다음에 퇴직 지원 어떻게 하는지, 전체는 어렵더라도 관심 있는 것만큼은 교육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래도 수고스러움을 덜지 않나 싶습니다.